여보, 내가 주식 투자 좀 했어. 아내에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죠. 얼마나 했는데? 거의 전부.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왜 거짓말을? 평생을 청렴하게만 살았습니다. 퇴직할 때 동료들이 박 국장은 정말 원칙주의자라고 했어요.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합법적 투자라는 그 한마디에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재무제표를 봤어요. 수십 년 경력으로 분석했죠. 이건 진짜 괜찮은데? 확신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어요. 아침에 계좌를 봤을 때는 평생 본 적 없는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믿을 수 있나요?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박노식입니다. 올해 67이죠. 30 넘게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중소기업 세무조사가 제 전문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숫자에 강했습니다. 대학도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회계사 시험도 준비했었죠. 비록 떨어졌지만요. 그래도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안정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결혼도 일찍 했어요.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둘 다 공무원이니 생활이 안정적이었죠. 큰딸 지영이는 38인데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합니다. 작은 딸 수영이는 35이고 중학교 교사예요. 두 딸 다 반듯하게 잘 컸습니다. 제 자랑이었죠. 손주도 둘 있어요. 지영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고 수영이 딸은 5살입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직장 생활도 순탄했습니다. 승진도 제때 했고 문제 일으킨 적도 없었죠. 동료들 사이에서 별명이 있었습니다. 숫자의 달인이라고요. 세무조사 나가면 장부 한번 훑어보고 문제를 찾아냈거든요. 경력이 쌓이니까 감이 생기더라고요. 박 국장은 숫자로 거짓말 못 속여 후배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30년 넘게 숫자를 다뤄왔으니까요.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뇌물 같은 거 받아본 적 없어요. 한 번은 조사받던 회사 사장이 봉투를 내밀었는데 바로 거절했죠. 저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후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다 알았어요. 박 국장한테는 그런 거 하지마 소문이 났죠. 퇴직할 때가 됐습니다. 67이면 정년이거든요. 사실 명예퇴직 제도가 있었어요. 몇 년 일찍 나가면 수당을 더 주는 거였죠. 고민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어요. 여보, 명예퇴직하면 수당이 꽤 된대. 얼마나? 한 5천 정도 더 받는데.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건강도 안 좋잖아. 허리도 아프고 당뇨도 있고 일찍 나와서 쉬는 게 어때?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퇴직식 날이었어요. 동료들이 다 모였습니다. 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본받을 분이셨어요. 숫자의 달인 이제 편히 쉬세요. 꽃다발도 받고 기념패도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축사를 해주셨어요. 박 국장은 우리 세무서의 자랑입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문제없이 근무했고 청렴결백한 공직자의 표본이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산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명예퇴직 수당까지 합쳐서 꽤 큰 금액이었어요. 거기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있었습니다. 아내 적금도 있었고요. 합치니까 10억 가까이 됐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아내가 통장을 보며 웃었어요. 그러게, 평생 모은 돈이야. 아껴 써야지.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은행 예금으로 넣어두고 이자 받으면서 살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싶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출근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내랑 같이 아침 산책도 하고 낮에는 등산도 갔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에 은퇴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아침 먹고 산책하고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자고 재미가 없었어요. 여보, 나 좀 심심한 것 같아. 그럼 취미 생활해. 골프라도 배워보지 그래? 아내 말대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씩 골프 연습장에 나갔어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다들 은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무원도 있었고 회사 다니던 사람도 있었어요. 라운드를 마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김 사장을 다시 만났어요. 김 사장은 제가 10년 전쯤 세무조사 나갔던 회사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그때 그 회사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나간 거였죠. 저는 일주일 동안 그 회사 장부를 다 뒤졌습니다. 김 사장이 회계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좀 긴장하더라고요. 국장님, 저희는 정말 문제 없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료 다 주세요. 숫자를 보니까 확실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결국 추징금을 좀 물렸죠. 크게 악질적이진 않았지만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때 김 사장이 제게 말했어요. 국장님, 정말 숫자에 밝으시네요. 이렇게 빨리 찾아내실 줄 몰랐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 후로 김 사장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골프 연습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박 국장님 아니십니까? 얼굴이 낯익긴 한데 누군지 바로 생각이 안 났어요. 누구시죠? 10년 전에 저희 회사 세무조사 오셨잖아요. 김입니다. 김회계사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김 사장도 반가워하더라고요. 국장님도 골프 치세요? 언제 은퇴하셨어요? 몇 달 전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도 5년 전에 회사 그만뒀어요. 우리는 그날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김 사장 실력이 꽤 좋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잘 쳤어요. 골프 오래 하셨나 봐요? 예, 한 7년 됐습니다. 시간 많으니까요. 연습 끝나고 같이 식사했습니다. 김 사장이 차를 몰고 왔던데 꽤 비싼 차였어요. BMW 7 시리즈더라고요. 차 좋으시네요. 아, 이거요? 작년에 바꿨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그냥 쉬고 있습니다. 골프 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죠. 김 사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일 하나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요? 김 사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좀 낮췄어요. 투자 쪽 일입니다. 투자요? 예,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제가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재무 분석 같은 거 도와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웠어요. 저도 숫자 다루는 일을 했으니까요. 재미있겠네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괜찮습니다. 수익이요? 김 사장이 슬쩍 웃었습니다. 작년에만 한 5억 정도 벌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5억이라니요? 그렇게 많이요? 물론 운도 좋았죠. 근데 제대로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김 사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요즘 상장 준비하는 좋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미리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합법적인 건가요?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제일 먼저 그게 궁금했어요. 김 사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물론이죠.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프리 IPO 투자라고 하는데 상장 전에 주식을 인수하는 거예요. 증권사 통해서 정식으로요. 아, 그런 거구나. 국장님 같은 분이 하시면 더 좋죠. 재무제표 보실 줄 아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30년 넘게 재무제표를 봐왔으니까요. 근데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은 있죠. 하지만 제대로 분석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 사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장님처럼 세무조사 경험 있으신 분은 숫자 속이는 거 바로 아시잖아요. 그게 큰 강점입니다.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좋은 쪽으로요? 맞아요. 저는 숫자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30년 넘게 잡아왔으니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김 사장이 명함을 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오늘 골프장에서 옛날에 알던 사람 만났어. 누구? 10년 전에 내가 세무조사 갔던 회사 회계 담당이었던 사람. 아, 그래? 반가웠겠네. 응, 근데 그 사람이 요즘 투자로 돈을 꽤 번대. 아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투자?
주식 같은 거? 응, 상장 전 회사 주식을 사는 거래. 그런 거 위험하지 않아? 역시 아내는 보수적이었어요. 합법적인 거래래. 증권사 통해서 하는 거라고.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얘기 들은 거야. 할 생각은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좀 마음이 끌렸거든요. 며칠 후에 김 사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국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어요? 아, 그냥 얘기만 들어본 건데요. 다음 주에 괜찮은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자료라도 보시겠어요? 망설였습니다. 자료만 보는 건 괜찮겠죠? 물론이죠.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 사장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서류를 꺼내 보이더라고요. 이 회사 아세요?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잘 모르는데요. 반도체 장비 만드는 곳입니다. 다음 달에 상장 예정이에요. 재무제표를 넘겨받았습니다. 숫자들을 쭉 훑어봤어요. 오래된 습관이라 자동으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괜찮았어요.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제가 봐도 좋은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도 확인했습니다. 높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건전한 편인데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국장님은 다르시네요. 바로 핵심을 보시는군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공모가가 얼마죠? 2만 원입니다. 상장하면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김 사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2배는 갑니다. 업계 분위기가 좋거든요. 2배면 100% 수익이잖아요. 확실한가요? 100% 확실한 건 없죠. 하지만 이 정도 재무제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본 눈인데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죠. 며칠 동안 인터넷도 찾아봤습니다. 공모주 투자 성공 사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상장 첫날 2배, 3배 오른 경우가 수두룩했어요. 특히 기술주는 더 그렇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내한테 말하면 절대 반대할 게 뻔했어요. 혼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숫자를 다룬 제 판단을 믿기로 한 거죠. 김 사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저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 좋은 선택입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망설여졌어요. 얼마를 넣어야 할까? 한 3억 정도요. 3억이면 괜찮죠. 경쟁률에 따라 다르지만 한 3천에서 4천만 원 어치 정도 받으실 겁니다. 3천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요. 2배 되면 6천만 원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증권 계좌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청약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사장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증권사 앱에서 공모주 청약 메뉴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였죠. 청약 기간이 이번 주까지니까 서두르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로그인하고 공모주 청약 메뉴를 찾았습니다. 회사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김 사장이 보여준 그 회사였어요. 청약 금액 입력란이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올렸는데 손이 좀 떨렸어요. 3억, 큰 돈이잖아요. 하지만 재무제표를 생각했습니다. 분명 괜찮은 회사였어요. 제가 30년 넘게 본 숫자인데 틀릴 리 없다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짐했죠.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3억.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아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말하면 절대 반대할 거야. 성공하고 나서 말하면 돼. 그럼 아내도 좋아할 거야.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청약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3억이 묶인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배정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났어요. 인터넷 뉴스도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읽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실적이 좋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들이었죠. 증권사 보고서도 찾아봤어요. 전문가들도 상장 후 주가 상승을 예상하더라고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김 사장한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국장님, 이번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가요? 제 지인들도 다 청약했어요. 업계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안심이 됐죠.
드디어 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증권사 앱을 확인했어요. 3억을 넣었는데 4,200만 원 어치를 받았습니다. 김 사장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기뻤습니다.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았나 봐요. 공모가가 2만 원이니까 2,100주를 받은 겁니다. 2배가 되면 8,400만 원이 되는 거죠. 4,200만 원 수익입니다. 한 달도 안 돼서 4천만 원 넘게 버는 거잖아요.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빨리 돈을 번 적이 없었어요. 나머지 돈은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상장일이 2주 후로 잡혔어요. 그 2주 동안 저는 거의 매일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회사 실적, 업계 전망, 증권사 분석 보고서 다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잘 될 거라고요. 골프장에서 김 사장을 또 만났어요. 국장님, 배정 받으셨죠? 네, 4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오, 저보다 많이 받으셨네요. 저는 3천 정도 받았어요. 상장하면 정말 오를까요? 김 사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정도 회사면 무조건 오릅니다. 걱정 마세요.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봐도 2배는 가요? 잘 되면 2배 반까지도 갑니다. 2배 반이면 1억이 넘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 그렇게 해? 표정이 밝아졌네. 아, 그냥 기분이 좋아서.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거짓말하는 게 좀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성공하고 나서 말하면 아내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죠. 상장 며칠 전이었습니다.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 다음 달에 또 좋은 건이 있습니다. 또요? 네, 이번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번 거 결과 보고 생각해보죠. 그러시죠. 근데 국장님 이번 거 성공하시면 다음엔 좀 더 크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크게요? 3억 말고 한 5억 이상이요. 그래야 수익이 의미 있죠. 5억이라 큰돈이긴 한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어요. 이번 거 성공하면 다음엔 더 크게 하겠다고요. 상장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내일이면 제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4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김 사장 말대로 2배 반이 되면 1억이 넘어요. 한 달도 안 돼서 6천만 원 넘게 버는 거죠. 30년 공무원 생활 월급 다 합쳐도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잠이 안 왔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시계만 쳐다봤어요. 장 시작까지 4시간이나 남았는데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났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냥 잠이 안 와서.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어요. 아내가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약속 있어? 아니, 없어. 그럼 왜 자꾸 시계를 봐? 아, 그냥 습관이야. 식사를 빨리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증권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8시 50분이었습니다. 장 시작까지 10분 남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30년 세무조사 나가면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김 사장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국장님, 오늘 대박 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떨리네요. 저도 떨립니다. 하지만 확실하니까 믿으세요. 시계를 또 봤습니다. 8시 55분. 5분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까지 5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드디어 9시가 됐습니다. 장이 열렸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숫자가 깜빡이더니 시작가가 떴습니다. 4만 원. 공모가의 2배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계좌를 확인했죠. 4,200만 원이 8,4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4,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30분 만에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 보고 계시죠? 대박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하다고 했죠?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아직 이릅니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 더 오를 겁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42,000, 45,000, 48,000.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10시쯤 됐을까요? 5만 원을 돌파했어요. 제 계좌는 1억 500만 원이 됐습니다. 6천만 원 넘게 번 거죠. 2시간 만에요. 30년 공무원 생활 월급을 다 합쳐도 이 정도는 안 될 겁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제 계좌가 맞나 싶었죠. 새로 고침을 계속 눌러봤습니다. 숫자가 그대로였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대박이네요. 저도 샀는데 떡상입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산 걸 아는 사람들이 축하 문자를 보냈죠.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어요. 역시 제 판단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30년 넘게 숫자를 본 눈이 틀릴 리 없었어요. 11시가 넘어가면서 주가가 좀 안정됐습니다.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를 오갔어요. 팔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6천만 원도 큰 돈인데. 하지만 김 사장 말이 떠올랐어요. 더 오를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생각했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아내가 밥 먹으라고 불렀어요. 밥 먹어. 뭐 그렇게 집중해서 봐? 응, 곧 갈게. 식으면 어떡해. 지금 와. 어쩔 수 없이 식탁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봤어요.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마. 아내가 타박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주가는 여전히 5만 원대였습니다. 밥을 빨리 먹고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갔어요. 오후 1시가 됐습니다. 후장이 시작됐죠. 주가가 조금 올랐어요. 5만 3천, 5만 5천. 제 계좌가 1억 1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7천만 원 가까이 번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매도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더 오르면 어떡하죠? 김 사장 말대로 2배 반까지 가면 억 단위로 버는 건데 지금 팔고 나서 더 오르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쯤부터 이상했어요.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5만 5천 원에서 행보하더니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5만 3천, 5만 원, 4만 8천. 당황했습니다. 왜 떨어지죠? 김 사장한테 전화했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걱정 마세요. 정말요? 네, 곧 다시 오를 겁니다. 절대 지금 팔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4만 5천, 4만 3천, 4만 원. 시작가로 돌아간 겁니다. 제 계좌도 8천만 원대로 떨어졌죠.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오후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주가는 계속 내렸어요. 3만 8천, 3만 5천. 제 계좌가 7천만 원대가 됐습니다. 팔아야 하나.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런데 팔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에 반등하면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결국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 최종 가격은 3만 8천 원이었어요. 제 계좌는 7,980만 원, 3,700만 원 정도 번 겁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2시간 전만 해도 7천만 원 가까이 벌었는데 3천만 원이 증발했으니까요. 왜 그때 팔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3만 5천 원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전날보다 더 내린 겁니다. 제 계좌는 7,350만 원, 또 600만 원이 날아갔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전부 팔았어요. 최종적으로 3,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4,200만 원 투자해서 7,350만 원이 된 거죠. 나쁜 수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쉬웠습니다. 첫날 최고점에서 팔았으면 6천만 원 넘게 벌었을 텐데 3천만 원을 놓친 거잖아요. 김 사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저 다 팔았습니다. 얼마나 버셨어요? 3천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잘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7,350만 원에 남아있던 돈까지 합치니까 꽤 큰 금액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사실 주식 투자 좀 했어.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뭐? 주식? 응, 근데 돈 좀 벌었어. 얼마나? 3천만 원 정도. 아내 눈이 커졌어요. 3천만 원? 정말? 응, 어떻게? 공모주 투자했어. 상장하는 회사 주식 산 거야.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진짜네, 당신 대단한데?
재무제표 보고 괜찮은 회사 골랐어. 내가 30년 넘게 그런 거 봤잖아. 그래도 미리 말하지 그랬어. 혼자 결정하면 어떡해. 미안해. 성공하고 나서 말하고 싶었어. 아내는 좀 섭섭해했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크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다음부턴 미리 얘기해. 그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다음에도 혼자 할 생각이었거든요. 며칠 후 김 사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국장님, 다음 달 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직접 재무제표 검토했는데 완벽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 3천만 원 벌었잖아요. 다음에도 그 정도 벌 수 있다면 얼마 정도 투자하면 좋을까요? 김 사장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최소 5억은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5억, 큰 돈이긴 한데 그 정도면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이번처럼만 되면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한 번에 억을 버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두르세요. 좋은 건 금방 마감됩니다. 전화를 끊고 고민했습니다. 정말 5억을 투자해야 하나? 하지만 이번에 성공했잖아요. 제 판단이 맞았다는 게 증명됐죠.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5억 투자하면 배정을 한 6천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2배가 되면 1억 2천만 원, 6천만 원 버는 겁니다. 이번에 3천만 원 벌었으니까 합치면 9천만 원, 거의 억 단위네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5억을 넣기로요.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김 사장한테 연락했어요. 저 하겠습니다. 5억으로요? 좋은 선택입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청약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 성공했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일주일 후 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6,500만 원 어치를 받았어요. 예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상장일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배만 되면 바로 팔겠다고 마음먹었죠. 드디어 상장일이 왔습니다. 아침 9시 장이 열렸어요. 시작가를 확인했습니다. 공모가의 1.5배. 생각보다 낮았어요. 당황했지만 곧 오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1.5배에서 1.6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점심때가 됐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사장한테 전화했어요. 왜 안 오르죠? 저도 이상합니다. 오후에는 오를 겁니다. 하지만 오후에도 비슷했어요. 결국 1.7배 정도에서 마감됐습니다. 6,500만 원이 1억 1천만 원 정도 됐죠. 4,500만 원 벌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이에요. 하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억 단위를 벌 거라고 기대했는데 며칠 더 지켜봤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팔았습니다. 총 7,500만 원 정도 벌었죠. 이번 거랑 저번 거 합쳐서요. 큰 돈이긴 한데 왠지 모르게 아쉬웠습니다. 더 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김 사장이 또 연락했어요. 국장님, 다음 건이 진짜입니다. 또요? 이번엔 제가 전 재산 걸 겁니다. 그만큼 확실합니다.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7,500만 원 벌었는데 한 번 더 하면 억 넘게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이번 기회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전화를 끊고 고민했습니다. 정말 한 번 더 해야 하나?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맛을 본 거죠.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김 사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국장님, 이번 거는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저는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10억 넣을 겁니다. 10억이요? 집까지 담보로 잡는다고요?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예요? 이 회사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서류를 보여줬어요. 바이오 제약 회사였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봤어요. 매출은 좀 적었지만 연구개발비 투자가 엄청났습니다. 아직 적자네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상장하면서 흑자 전환 예정이에요. 확실합니까? 업계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다들 최대한 투자하고 있어요. 망설여졌습니다. 바이오 회사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번 기회는 평생 다시 안 옵니다. 저도 그래서 전 재산 거는 겁니다. 얼마나 오를 것 같습니까? 최소 3배, 잘 되면 5배까지 갑니다. 5배요. 10억 넣으면 50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투자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번엔 경쟁률이 낮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통장에 7,500만 원이 있고요. 원래 있던 돈까지 합치면 열억이 넘습니다. 전부 넣으면 3배만 돼도 30억이 넘는 거예요. 20억을 버는 겁니다. 한 번에요. 30년 공무원 월급을 100번 받아도 안 되는 돈이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어요. 이미 2번 성공했잖아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죠.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결심했어요. 전부 넣기로요. 아내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몰래 청약을 넣었어요. 열억 전부를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부잖아요. 하지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사장 말대로 확실하니까요. 일주일 후 배정 결과가 나왔어요. 1억 2천만 원 어치를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요. 경쟁률이 정말 낮았나 봅니다. 기대감이 부풀었죠. 3배면 3억 6천, 5배면 6억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상장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인생이 바뀐다는 생각뿐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드디어 9시 장이 열렸습니다. 시작가를 확인했어요. 공모가의 2.3배.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당황했지만 곧 오르겠지 싶었죠. 제 계좌는 2억 7,600만 원, 1억 5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3배는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 사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시작가가 낮은데요. 저도 봤습니다. 곧 오를 겁니다. 확실해요? 네, 오전 중에 3배 갑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떨어졌어요. 2.3배에서 2.2배로, 2.2배에서 2.1배로 식은땀이 났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됐는데도 주가는 횡보만 했습니다. 김 사장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왜 안 오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상합니다. 오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사장 목소리도 불안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1배, 2.0배, 1.9배.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팔아야 하나? 지금이라도 팔면 9천만 원은 버는 건데.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혹시 다시 오르면 김 사장이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 주가가 1.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계좌는 1억 8천만 원, 6천만 원 벌었어요. 팔까? 매도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가가 조금 올랐어요. 1.1배로요. 역시 반등하는구나.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주가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배, 0.9배, 0.8배. 공모가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패닉 상태가 됐어요. 손실이 나고 있었습니다. 팔아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할 수 없었어요. 오후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주가는 0.7배. 제 계좌는 8,400만 원, 3,800만 원 손해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 장이 마감됐습니다. 최종 가격 0.7배. 제 1억 2천만 원이 8,400만 원이 된 겁니다. 3,600만 원 손실.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업계 정보가 틀렸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잃었습니까? 저는 5억 정도요. 김 사장도 큰 손실을 본 거였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지켜봤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결국 7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5천만 원 손실. 이전에 벌었던 7,500만 원 중 5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남은 건 2,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내가 걱정했죠. 여보, 어디 아파? 병원 가볼래? 아니,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여보, 이거 뭐야? 뭐? 통장에 돈이 왜 이것밖에 없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기, 사실은 뭔데? 주식 투자를 좀 더 했어. 아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얼마나? 거의. 전부. 뭐라고?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전부? 얼마를 넣었는데? 열억 정도. 열억?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당신이 왜 거짓말을? 눈물이 나더군요. 미안해. 지금 남은 게 얼마야? 한 8억 정도. 2억을 날렸다고?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왜 그랬어? 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었습니다. 처음 성공했을 때 멈췄어야 했어요. 딸들도 알게 됐습니다. 지영이가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 정말이야? 미안하다. 아빠가 왜 그랬어? 아빠답지 않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영이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빠, 우리 괜찮아. 걱정하지 마. 착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가슴 아팠어요.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내와 두 딸이 모였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내가 물었어요. 일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 아직 모르겠어. 알아봐야지. 67에 무슨 일을 한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8억으로는 노후를 보내기 힘들었거든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60 넘어서 할 수 있는 일, 경비, 청소, 주차관리, 그런 일들 뿐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30년 공무원 생활했는데, 국장까지 했는데, 이제 경비를 한다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모집 공고를 봤어요.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았죠.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어요. 관리소장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공무원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몇 년? 30년 넘게요. 오, 그럼 잘하시겠네요. 합격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이었어요. 첫 출근 날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 보였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주민들을 맞이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는데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그 사람도 저를 쳐다보더니 멈칫했어요. 박 국장님?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세무조사 나갔던 회사 사장이었어요. 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그 사람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경비 하세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수고하세요. 그 사람이 어색하게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하루가 정말 길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밥을 차려놨더군요. 고생했어. 응,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30년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3천만 원 벌었을 때 멈췄어야 했어요. 아니,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죠. 제가 숫자 전문가라고 자만했습니다. 재무제표 볼 줄 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주식을 몰랐습니다. 세무조사와 주식 투자는 완전히 다른 거였죠.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비일에 조금씩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경비복을 입고 로비에 서 있죠.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이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가끔 그 사장님을 마주칩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눠요. 국장님, 아니 박 선생님, 네,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그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네? 커피 한 잔 하시죠.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사실 궁금했습니다. 뭐가요? 10년 전에 저희 회사 세무조사 하실 때 정말 대단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건지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주식 투자한 것, 처음엔 성공했던 것, 욕심 부려서 전부 잃은 것. 그 사람이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습니다. 그러세요? 15년 전에 부동산 투자로 큰돈 날렸어요.
회사 거의 망할 뻔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때 국장님이 세무조사 오셨을 때 사실 회사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더 떨었죠. 몰랐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 부려서 실패하는 거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그때 교훈 삼아서 다시 일어섰죠. 국장님도 그러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오늘 일찍 끝났어. 밥 먹자. 식탁에 앉았어요. 예전보다 반찬이 줄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정말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해, 지난 일이야. 하지만 우리 8억 있잖아. 알뜰하게 쓰면 충분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월급까지 합치면 노후를 보낼 수 있죠. 당신 월급 200에 내 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350은 돼.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래도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못할 텐데. 여유는 무슨, 우리 원래 검소하게 살았잖아. 아내는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가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준호.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예전 같으면 바로 10,000원짜리 몇 장 줬을 텐데.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돈이 없구나. 괜찮아요, 아빠.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안 돼. 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한테 용돈도 못 주는 할아버지라니.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결과였어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서 쉬고 있는데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만이었어요. 국장님, 저 김입니다. 아, 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때 많이 잃었습니다. 집도 팔았어요. 그러셨습니까? 네, 근데 국장님, 네? 혹시 또 괜찮은 정보 있으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녁에 아내와 산책을 했어요. 날씨 좋네. 응, 가을이 왔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이게 행복이더라. 뭐가? 이렇게 당신이랑 산책하고 손주 보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내가 웃었어요. 이제야 알았어? 응, 늦게 알았지. 그래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서 노트를 꺼냈어요. 제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저처럼 은퇴하신 분들한테요. 첫째, 전문가라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였지만 주식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자기 분야 밖에선 누구나 초보입니다. 둘째, 첫 성공이 가장 위험합니다. 처음 3천만 원 벌었을 때 멈췄어야 했어요. 한 번 성공하면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셋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아내한테 미리 말했으면 막았을 겁니다. 넷째, 합법적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합법적 투자도 위험할 수 있어요. 다섯째,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김 사장도 확신했지만 틀렸어요. 세상에 확실한 건 없습니다. 여섯째, 안전자산을 지키세요. 8억도 충분히 큰 돈입니다. 조금 덜 벌어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일곱째, 퇴직 후 무료함을 조심하세요. 저도 심심해서 시작한 겁니다. 무료함이 욕심으로 연결됐어요. 여덟째, 자존심보다 솔직함입니다. 경비 일하는 게 창피했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경비복 입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의 국장 모습은 아니지만 이것도 저예요.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로비에 섰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싸준 거였어요. 맛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고생했어. 응.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큰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족의 신뢰, 평범한 일상, 그리고 마음의 평화.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처럼 은퇴를 앞두셨거나 하신 분들, 평생 모은 돈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확실하다는 말 믿지 마세요. 전문가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첫 성공에 취하지 마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2억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잃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